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자, 만약에 성적이 90 이상이고, 그냥 출석률이 80%라고 했지만, 그냥 말하기 좋게 80%라고 한 거예요.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래서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A등급을 부여. 그 외의 경우에는, 이 성적에 따라서, 80, 70, 60, 요 성적에 따라서 등급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변수 이름은 좀 짓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미리 제가 지정을 해놨고요. 이 마지막에 프린트 한 줄, 요 그레이드는 등급을 말하는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스코어랑 출석률을 가지고 마지막에 등급이 판정이 되는데 요 한 줄만 딱 출력하시면 돼요. 자, 스코어 먼저 볼게요. 스코어 요거는 성적이라고 했죠. 자, 만약에 저는 성적을 한 45로 줘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자 80이라고 줘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성적이고 얘는 출석률이에요. 근데 A라는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이 출석률이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성적으로만 등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조건을 하나 여기다가 줄게요. 스코어 자, 스코어가 뭐예요? 9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출석률이 뭐예요? 80 이상일 때만 뭘 주면 된다? 성적을 A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if 하나 넣으면 되겠죠? 이때 스코어가 이게 뭐예요? 80 이상일 때는 그레이드가 이게 B로 주면 되겠죠? 이거를 몇 번? 한 번 더 써주면 되겠죠? 자, C, D 이거는 70 그리고 60 마지막에 그 밑에 성적은 F이기 때문에 else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를 F로 주시면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실행을 하면은 성적은 45점이기 때문에 출석률과는 관계가 없죠. 실행했을 때 F가 나오는 게 맞다. F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성적을 뭐 한 97점 주면은 그땐 당연히 A 나오는 게 맞고. 자, 이 점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등급이 나오면은 성공인 거예요. 85, 그다음에 75, 그다음에 뭐 63.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출력해야 되는가 이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프린트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마지막에 이거를 준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등급은 잘 나오겠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런 보기가 주어지면은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구단 8단 출력입니다. 조건에는 포문과 Y문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요. 이 포문과 Y문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은 알고 계셨더라도 요거는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출력의 양식은 이제 8단, 9구단 8단을 이렇게 1부터 9까지의 곱을 출력하시면 돼요. 자, 일단 얘는 아무런 뭔가를 하지 말고 실행을 하면은 자, 8 곱하기 1은 8, 그 다음 8 곱하기 2는 16 나오죠. 처음에 이 s라는 변수에다가 빈 문자열을 넣어줘요. 이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문자가 쌍쌍표만 넣어줬기 때문에. 자, 이 말이 뭐예요? 자, 여기에 뭐 들어있어? 이 변수에? 현재 요거 들어있겠죠.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뭐예요? 결국에는 요거 남겠죠. 그럼 s라는 변수에는 현재 요거 하나가 남아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에 뭐예요? 또 이 변수에 뭐가 들어있어요? 요게 들어있겠죠. 이거 더하기 요거 하면은 뭐예요? 줄바꿈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s를 출력하면 이렇게 나온다. 문장 뒤에 덧붙여 주는 거죠. 여기다가 계속 이걸 빼주게 되면은 마지막에 들어간 얘만 출력돼요.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자 이것도 있을 거고, 그냥 좀 짧게 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8 곱하기 1은 8. 자 이렇게 정답 1, 이거를 1부터 9까지 똑같이 써주게 되면 정답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답 2는 뭐예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줄바꿈 넣어주고, 8 곱하기 2는 16, 줄바꿈 넣어주고 8 곱하기 3은 24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버전 3.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하면은 이렇게 복사해서 보시면 전부 다 3개가 동일하게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 9구단 8단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고, 현재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존재한다. 우리가 현재 배운 걸로만 가지고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세 번째는 맨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S만 출력하는 거죠. 그쵸? 왜냐면 처럼 하는 경우가 아니라 네. 제가 이렇게 경험을 쓰면서 S는 프린트에 있는 S는 맨 마지막. 맞아요. 얘가 만약에 이 29번째랑 28번째 라인에 요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출력은 요렇게가 나오겠죠. 그죠? 얘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 변수의 제일 마지막에 담겨 있는 그 값이 출력이 되는 거겠죠. 이 시점이 여기에 있어서 출력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가 있으면은 좀 말은 달라지겠죠. 그죠? 요 출력이 요만큼이에요. 요 출력이 요만큼인 거고, 시점별로 다르다.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9구단 8단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버전 1은 아까랑 똑같이 어, 3까지만 할게요. 자, 버전 1이에요, 이게. 그쵸? 자, 그 다음에 프린트. 버전 2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8, 1, 뭐 8 곱하기 1은 넣어도 되고 그냥 8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16. 자,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겠죠. 실행하면 똑같이 9구단 1, 2, 3, 8단은 1, 2, 3, 9. 그죠? 여기까지는 변수를 활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자, 버전 3 한번 볼까요? 제작 과정이에요. 버전 1, 2, 3 점점점 변화가 있어요. 이제 자, 버전 3은 뭘까요? 자, 단이라는 변수를 활용을 할 거예요. 8단을 출력하기 위해서. 자, 프린트. 자,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단 넣어주고요. 1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단 곱하기 1. 실행하면은 전부 다 똑같이 나와요. 버전의 1, 2, 3이 출력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는 8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 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설정해둔 이 단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8 있죠. 그 값으로 치환이 돼요.
단이라고 써준 이곳은 F 그거랑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있었잖아요. 이거 자체가 스트링이 되는 게. 네, 문자가 돼요 다. 네. 문자열로 포매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사실 이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러면은 이 단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첫 번째 자리에. 이 1은 두 번째 중괄호 여기에 찾아 들어가고요. 단 곱하기 1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재 단은 뭐예요? 8이죠. 8 곱하기 1이 연산하면은 8인 거잖아요. 요 8이 이렇게 뒤에 찾아 들어가요. 제 질문은 저기가 스트링으로 감싼 건데도 그 스트링을 인지를 안 하고 네, 맞아요. 인티저로 안에 계산한 다음에 그 마지막 결과가 스트링으로 네, 맞아요. 예, 예. 방법은 요 두 가지인데 이제 좀 옛날 버전은 이렇게 쓰고요. 버전 몇 이상은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써요. 이게 좀 더 짧잖아요. 지금 코드만 딱 봐도 그죠? 차이점은 그 두 개예요. 이게 좀 더 빠르게 실행이 되고요. 이거보다는 둘 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어요. 실행했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잘 나온다. 요 위에 줄이랑 요거랑 확인해 보면 똑같이 나오죠? 뭘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주석을 달아 놓을게요. 이렇게 나중에 보실 때 참고.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버전 4를 보겠습니다. 자, 버전 4는요, 똑같이 단이라는 변수를 여기다 줄 거예요. 똑같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i라는 변수를 만들고 1을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이거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위랑 똑같지만은 이 부분 제외하고 요 부분들이 지금 i로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 i가 가지고 있는 값은 1이에요. 그럼 여기는 1로 치환이 되겠죠. 여기는 8이 들어갈 거고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8 곱하기 1. 그리고 여기에 연산된 8이 요 자리에 남는다. 자, 그래서 얘를 3번 써주면은 결과는 아마 다 이렇게 나와요. 왜? i의 값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시점에 i에다가 i 플러스 1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어디다가도 여기다가도 실행하면은 똑같이 버전 1, 2, 3, 4가 다 똑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왜? i의 값이 요거 한 줄 실행하고 난 다음에 i 플러스 1 기존에 들었던 i에다가 1 더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때 당시 i 값은 2가 되고요. 요 한 줄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i 값을 또 기존에 2 더하기 1을 해준 i 값은 3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변화가 된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숫자를 상수로 박아놓지 않고 변수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계속. 위에서는 이렇게 그냥 아예 통 문자로 내가 다 써줬지만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또 했고 여기에선 뭐예요? 단이라는 변수를 활용했고 여기에선 뭐예요? 단과 i라는 변수를 활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버전 5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요만큼 가지고 올게요. 요만큼 가지고 올게요. 요만큼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뭐 할 거냐면은 자, 만약에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거를 이렇게 실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i의 값을 i 플러스 1 해줄 거예요. 자, 이 말이 뭐예요? 자,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조건문 안쪽 실행인 거잖아요. 그럼 요만큼 한 줄 실행되면은 8 곱하기 1은 8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여기 또 있죠. i의 값을 1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1에서 2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이만큼을 볼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실행하면은 자, 버전 5도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총 몇 개 들어갔어요? 이품은 하나, 둘, 셋, 넷, 5개. 어디에? 버전 5에. 실행하면은 버전 5에
출력은 3줄밖에 안 돼요. 왜? i의 값이 어디까지? 4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면은 여기까지 출력하고 여기서부터는 안 한다는 뜻이죠. 이 출력 아래의 여기서부터 아래는 코드는 실행 X 안 한다. 왜? i 값이 4가 되니까. 요거까지 실행하고 나서 i 값이 4가 되면은 4가 3보다 작거나 같다. 틀린 말이죠. 실행 안 하지 않죠? 요것도 4가 3보다 작거나 같대. 실행 안 해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버전 1, 2, 3, 4, 5에 대한 거는 지금 출력이 다 똑같아요. 근데 생김새가 다 달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위에다 적어 놓은 것처럼 자, for문은 아직 안 할 거고요. while문만 먼저 할 겁니다. 똑같은 반복문인데 좀 달라요. 자, while문이라는 걸 할 건데 자, 반복문이라는 걸 들어갈 거예요. 반복문 중에서도 while문.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3까지 출력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출력을? 프린트 2, 3 실행하면은 1, 2, 3 나와요. 이게 왜 1, 2, 3이 나오는지 이제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따로. 자, 지금 보시면은 반복적으로 1씩 증가하면서 얘네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되게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쓰는 게 반복문이에요. 자, 반복문에는요, 좀 세 가지를 무조건 적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첫 번째 초기값, 두 번째 뭐냐면은 종료 조건, 그 다음에 보폭. 이 세 개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제가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거를 자, 반복문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반복문 없이 1에서 3 출력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while문 적용이라고 하고 이 아래쪽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자, 초기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자, 초기값이라는 거는 이제 이걸 말해요. 1을 말해요. 왜? 1부터 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초기값은 이렇게 줄 거예요. i는 1. 이게 초기값이 돼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가 뭐예요? 종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if만 쓸 때 우리가 if하고 뒤에 조건 넣었죠. 똑같아요. 거기를 뭘로 바꿔주면 된다? while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그리고 자,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게 뭐냐? 종료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폭이라는 거는 이 반복문이 실행되는 동안에 몇씩 증가할 건지 근데 1, 2, 3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1씩 증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i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아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쓴 게 뭐냐면은 i는 i 플러스 1 요거 한 거 줄여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폭. 자,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인 상태에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실행했을 때 1, 2, 3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실행이 되냐? 자, 제일 처음에 이 변수가 이제 i라는 변수에다가 1이 이제 이렇게 초기값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은 뭐예요? 1이죠. 1이 3보다 작거나 같대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 반복문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바로 프린트 i 하면은 출력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i 값이 1 증가돼요. 그럼 1 증가됐으니까 i의 값은 1에서 2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실행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일로. 이쪽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2가 3보다 작거나 같대요. 맞는 말이죠. 또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 당시 i 값은 뭐예요? 2죠? 그때 프린트 i 하라고 했으니까 2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증가되면은 3이 돼요.
3이 된 상태에서 또 여기로 올라가요. 그러면 또 조건 비교하겠죠. 3은 3보다 작거나 같대요. 맞는 말이죠. 그럼 그때 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프린트 i 하면 이때 3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i 값이 또 1 증가해서 4가 돼요. 4가 됐을 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요, 다시. 4가 3보다 작거나 같대요. 틀린 말이죠? 그럼 그때는 뭐다? 반복문이 종료가 된다.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잠깐만, 어디였더라?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실행을 하면은 이제 변수가 이렇게 하나 i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값이 1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 왼쪽을 보세요. 여기. 그러면 현재 얘가 이 반복문을 가리키고 있죠. 제가 이걸 눌렀을 때 안쪽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뭐예요? 이 조건이 true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프린트 출력하라고 했으면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1 출력됐죠? 그 상태에서 요거 한 줄 출력하면 요 값이 이제 2로 바뀝니다. 2로 바뀐 상태에서 어디로 간다? 다시 올라가요. 그 다음 여기서 이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안쪽으로 또 들어와요. 그렇다는 건 뭐야? 이 조건이 아직 참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i 또 출력하고요. 그리고 i 값이 이제 2에서 3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다시 올라가서 조건 비교하고 참이면은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또 3 출력. 그 다음에 i 값이 4가 된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끝난다. 왜? 이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제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 조건이 참인 동안에 이 반복문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안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라는 거예요. 왜? i 값이 1이죠. 1이 3보다 작거나 같대요. 출력이죠? 근데 여기에서 요거 실행하고 다시 올라간다고 했죠. 그럼 i 값이 계속 1이기 때문에 얘가 계속 실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게 반복문의 기본 문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while문. 쓰실 때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초기값, 종료조건, 보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1부터 3까지 출력이라고 했는데 자, 초기값을 제일 먼저 이렇게 적어주고요. while 적어준 상태에서 종료조건 언제 이 반복문을 끝낼 거냐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반복문을 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를 먼저 적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이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보폭이. 그 다음에 이 반복문을 실행하는 와중에 뭘 실행할 건지 그거는 이 사이에다가 이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1, 2, 3. 그 다음에 이게 4번이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에러 같은 게 나도 찾아낼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지금 이게 되게 짧아서 그렇지 이 안쪽에 뭔가 많이 추가가 되면은 나중에 어디서 에러 난 건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손에 익고 몸에 익을 때까지는 이렇게 순서를 꼭 지키면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이게 반복문 다예요. 그 중에서 while문 종료, 초기값 종료, 조건, 그 다음 보폭 순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자, while문 순서 초기값 그다음에 종료 조건 그다음에 보폭 그 다음 프린트 위에 있는 내용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요 내용을 위에 있는 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문제를 여기까지 하고 저장 눌러도 되니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쓱 읽어보세요.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똑같은 9단 8단 출력이에요. 위랑 같이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자, while문 사용하라고 했고요. 숫자 1 이외의 값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4 이런 거 못 쓴다는 거예요. 이 숫자 1 이외의 값이니까. 자,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지울 거예요. 여기는 의미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수정 가능 지역 시작과 끝만
이 안쪽에서만 뭔가를 하시면 돼요. 위에는 변수는 주어진 거예요. 그냥 여기는 뭐 9단, 8단 출력하라고 한 거죠. 큰 의미 없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단에는 뭐가 들어있다? 8이 들어있다. 자, 얘는 뭐가 돼요? 9구단에 1부터 9까지 곱을 위한 얘는 초기 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요 한 줄은 출력이 어떻게 된다? 8단이라고 나온다. 이렇게. 요 단이라는 요거는 8로 치환이 되니까 그 값이 어디로 간다? 요 중괄호 안쪽으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위에서 배운 while문으로만 써주기만 하면 돼요. 자, while 그 다음에 i가 어디까지 곱유를 해야 된다? 9까지만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적어도 된다. 그 다음에 그때마다 프린트를 해야 되고 보폭을 적어줘야 돼요. 이미 얘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여쓰기 한번 만들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문제 끝. 실행하면은 9단 1부터 9까지 곱 잘 된다. 어떤 기준으로? 숫자 1 이외의 값 사용 안 하고. 이 조건은 뭐 어쩔 수 없죠. 아니면 조건까지 그렇게 주고 싶으면은 이 안쪽에다가 변수 만들어주면 되겠죠. 뭐 end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0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end로 써주면 상관없겠죠. 아무튼 이 안쪽에는 숫자 1 이외의 값을 쓰지 않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 자,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프린트 하시고 자, F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단 넣어주고 그 다음에 I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단 곱하기 I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확실히 좀 더 짧아요. 확실히 짧아요. 이 두 가지 다 선택지니까 여러분들 맞게 쓰시면 돼요. 단을 실로 초기화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여기 위에 있는 거요? 아, 초기화 한다기보다는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냥 팔로 큰 의미 없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결국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단에는 8이 들어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를 이해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쪽에 아, 네. 자, 요것도 뭐 사실 바꾸면은 이거는 뭐 설명 안 할게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만 좀 이따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답은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적어놨으니까 요거까지 저장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벨로그라는 곳에다가 글을 쓰라고 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올린 글들이 이제 쭉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살짝 좋아하는 느낌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수업 페이지 내 문제를 이제 막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를 풀었다라는 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풀다가 얻어 걸려서 그냥 정답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해하면은 그 이해한 만큼 옆에다가 주석을 가볍게라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너 문제 1번 어떻게 풀었어? 라고 했을 때 간략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짧게 적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적어놓고 이것만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요만큼 가져와서 볼게요. 자, 내가 작성한 내용이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우리 벨로그에 올린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색을 작성을 누르시고 뭐 제목 입력하시면 되겠죠. 뭐 파이썬의 while문 이렇게 하시고 태그는 안 해도 되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되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죠. 요 코드를 입력하세요. 요거 오른쪽에 있는 이거. 얘를 이렇게 넣고 이 안쪽에다가 얘를 붙여 넣을 거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좀 달라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도 좋은데 뭔가 볼 때 그 가독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게 뭐냐? 여기 있죠. 여기 위에다가 자, 파이썬이라고 적어주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주석은 회색으로, 코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보기가 편해요, 일단. 그래서 요거 한 줄 써주시고요. 요 위에다가 파이썬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자바 치면 자바는 똑같이 자바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자바는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 하는 거 나왔잖아요. 네, 여기는 자바라고 바꾸시면 되고 C는 또 C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니 저거만 쓰면 네, 여기 자바 이렇게 파이썬 자바는 다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들이 색깔이 안 되네. 아, 색깔은 좀 이상하게 변하긴 변해요. 근데 자바로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좀 다르죠. 여기 지금 원래 주석되어 있었는데 주석이 안 되어 있죠. 요거는 아마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주석은. 슬래시 2개. 자바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 아니면은 요 안쪽에다가 싹 넣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 샵은 제외하고. 그래서 자바를 쓰실 때는 여기 이제 자바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파이썬 쓸 때는 파이썬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이쁘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냥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정리 같은 것도 사람마다 하기 나름이라. 근데 만약에 착실하게 우리 수업이 지금 보시면은 자 어제부터 했죠. 오늘 1일, 2일 주말 제외하고 3, 4, 5, 6, 7, 8, 9, 10, 11, 12 며칠까지 수업이? 23일까지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총 글의 개수가 30개 나오겠죠?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이거 정리하는 거에 대한 참고